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자꾸 선 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이에요. 저는 일단 이제 코칭이란 직업이 이제 그렇죠.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마음에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대표적인 유형은 너무 착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시는 분들. 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잘못은 남이 했는데 스트레스는 내가 받고, 내가 괴롭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일 안타깝죠, 사실. 그런 분들의 이제 주로 이제 마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내가 참고 말지.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회생활에서 그런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대단히 이제 정신적으로 위축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전진하는데 어떤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상처 주는 사람, 스트레스 엄청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답인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꼭 그렇게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 멀리할 수 없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나이스하게 경고해서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꾸 선 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5가지인데요. 일단 그 전에 영순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영순위. 영순위는요, 상대한테 모든 걸 맞추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른 어떤 훈련들이 있어 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맞춘다. 이런 어떤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나 존중받고 존중하고 이래야 될 이제 의무가 있는 건데 무조건 남을 존중하는 거에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대부분 맞추는 어떤 나의 마음 습관은 굉장히 어떤 인간관계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남의 일에 대해서 왜 이제 그렇게 맞추기만 하면 문제가 되느냐. 남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까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례한 어떤 상사, 그러니까 무례하게 막 나한테 했는데 그래서 그 선을 그야말로 어라 선 넘었는데 이 정도면 선 넘은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나한테 무례하게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 그 사람한테 그냥 맞춰주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이러면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대단히 어떤 그런 혼란과 어떤 고통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병이 드는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 병만 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하나도 이제 도와주지 않지? 왜 가만히 있지? 왜 내 편 들어주지 않지? 그러면 이제 그 선배나 이제 동료들한테 막 서운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응? 남의 집 불보듯 저럴 수가 있냐. 나하고 그래도 친한데. 이런 생각 되면은 힘들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 동료들하고도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내가 직접 말해서 그 사람한테 그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한테 모든 거를 맞추는 습관에서 일단 벗어나자라고 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5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선 넘는 사람들한테 어떤 내 생각을 어떤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몰라요. 아유, 그래도 사람인데 모르겠어? 저렇게 남한테 심하게 해놓고 알겠지? 아니요, 몰라요. 나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선 넘는 어떤 그런 심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래서 저 후배가 삐졌구나.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상처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렇게 시리에 찬 표정, 상처 입은 듯한 표정을 해도 말 안 해도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말해야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더 이상 계속 저 사람한테 선배한테 맞추는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겠어 결심했고, 2번째, 말 안 하면 저 사람이 모르겠구나. 정중하게 그렇게 이제 어떤 무례한 어떤 제가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그냥 막말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많이 위축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저도 이해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만약에 말을 안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으면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생각과 어떤 요청할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표현. 예를 들어서 이제 다짜고짜 짜증내고 결제도 제대로 안 해주고 미루고 나가버리고 이랬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제 왜 미리미리 컨펌 안 받았어? 그러면서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결제가 제때, 급한 결제가 제때 안 될 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급하시고 이럴 때는 늘 바쁘시니까 제가 출근하자마자 모든 이제 결제를 웬만하면 그때 받을까요? 아니면 정말 나가실 때 제가 막 뒷공지라도 막 쫓아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라도 받을까요? 지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내 생각, 내가 요청사항, 지침을 주십시오 라는 요청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컨펌 받기 불편하시지 않은 시간이 따로 있으실까요? 따로 있기는 뭐 성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그러나 그렇게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팀장님한테 그렇게 제때 보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제가 뭐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상이 아니고,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그 요청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팀장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지침을 주시면 제가 훨씬 더 일하는데 능률이 올라가서 일을 더 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내가 일을 잘해서 팀의 어떤 이제 성과에 기여하는 것이 팀장한테는 대단한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봐도 어떤 이제 선배가 계속 나한테 선을 넘어 들어오는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자주 던지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선배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질문이 대단히 좀 이렇게 당황스럽다. 그래서 선배님을 뵙기가 불편해진다, 자꾸. 그런 보상이 뭐겠어요? 그런 어떤 저의 어떤 그런 부족한 마음. 제가 좀 마음이 너무 그렇게 좁아서 그래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을 안 해주시면 제가 선배님하고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제가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상을 제시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전에 지난번에도 이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고 옛날 얘기 꺼낼 필요 없다는 거죠.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속 좁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걸 다 담아두고 있었구나 쟤는, 이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팀하고 마케팅팀하고 이제 영업팀에서 마케팅의 어떤 고유 어떤 권한, 고유 업무에 대해서 선 넘어 들어오면서 침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 이제 마케팅팀에서 영업팀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는 대단히 선 넘는 이야기다. 그런 거는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팀에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지. 영어팀은 니네는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 1월에도 그랬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현재에 집중하는 어떤 말하기가 갈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SNS에다가 내가 올린 거를 선배가 보고서 늘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막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배가 또 얘 좀 봐라. 뭐가 불편해? 그거 SNS에 다 올리는 거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보라고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저것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정도로 질문하시는 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그걸 갖고 옛날에도 그랬고 저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대담한 태도, 당당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왜 위축되면 사실 이렇게 말 것도 흐리게 되고 막 분해서 막 목소리 벌벌 떨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눈 똑바로 못 쳐다보고. 근데 보통 남한테 이제 선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기싸움에서 상대가 굉장히 기가 약하다.
굉장히 겁먹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선을 넘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주 선을 넘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0순위부터 1, 2, 3, 4를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태도가 필요해요. 정말 자신있게 눈을 바라보면서 정중하게, 그렇다고 막 진짜 막 싸우자고 드는 건 아니지만 정중하고 굉장히 담담한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목소리도 낮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목소리를 떨거나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거나 이러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이 만만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당한 태도, 조리 있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청할 때는 정말 그게 너무 자신이 없으면 한번 연습해보고, 핸드폰이나 아니면 또 거울 보고 연습해보고 몇 번 연습해보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자신감 있는 태도, 대담한 태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자꾸 선 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선 넘지 마세요 라고 내가 적절하게 그렇게 방어벽을 치는 습관, 여러분들의 일상을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